진화와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은 생물이 변한다는 증거가 있어 생물이 다양해지려면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려면 다양한 생물을 분류해보자.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시간은 생물이 변한다는 증거가 있어가 되겠고요.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을 다양한 증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진화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설명할 줄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면은 잠자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가을 날씨잖아요. 가을에는 이제 잠자리가 나타날 텐데 잠자리의 날개는 얼추 한 3에서 한 5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 잠자리는 보면 엄청 크죠. 약 피면 7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 크잖아요. 근데 왜 지금의 잠자리 날개는 3에서 5cm 정도 되어 있었을까?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3.5cm잖아요. 그러니까 70cm에서 3.5cm로 준 이유는 3에서 5cm로 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잠자리 입장에서는 날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환경에 적응하기 쉬워서 이렇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진화. 생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에 주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얘는 진화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진화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증거는 화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그리고 자연 환경은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물의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였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고래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 화석이 파케키투스예요. 뭐라고요? 파케키투스라는 화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 요 동물이죠. 요 동물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육상동물인데 이 육상동물에 해당하는 즉 화석이 있어요. 이게 파케키투스인데 얘가 고래의 조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래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얘의 화석도 있고요. 얘의 화석도 있고 얘의 화석도 있고 얘의 화석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러한 화석들이 발견되니까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 고래로부터 거꾸로 한번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래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고래는 다리가 없죠.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래가 다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고래도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흔적으로만 남아 있죠. 자세히 보면 이쪽 부분이 이게 고래의 뒷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다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흔적이라고 해서 흔적기관이라고 해요. 흔적기관.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고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파키키투스는 물속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네, 그러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먹이를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왔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얘가 물속으로 슝 들어옵니다. 그 물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는 이제 헤엄치기 위해서 좀 변화를 해야 되겠죠. 물속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점점 다리가 사라지고요. 뒷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뒤에 꼬리 부분이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래가 되었죠. 그러니 이 고래를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그게 있었는데 이런 게 옛날에 육상생활 하던 뒷다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몸의 구조를 비교하여 찾을 수 있는 증거인데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하고 흔적기관이 있는데 먼저 상동기관부터 봅시다. 상동은 상이 서로 상이고요. 동이 같을 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같은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것을 상동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겉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왜냐하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 기온이 같아 기본 구조가 같은 기관을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가 같다는 거는 얘를 분석을 해보면 돼요. 얘 지금 사람의 팔하고 박쥐 날개, 바다사자 앞다리, 사자 앞다리, 침팬지의 팔은 지금 서로 다 상동기관인데 아까 상동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겉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발생 기원이 같아 기본 구조가 같은 기관이라고 했죠. 기본 구조가 같다는 거는 이 뼈의 구조를 보면 되는데 이 파란색 있죠?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뼈의 구조하고 뼈하고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뼈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없네요. 노란색에 해당하는 요 있죠? 요 이 뼈들이 보면 다 기본 구조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 기온이 같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발생 기온이 같구나. 그런데 겉모양이 달라요. 겉모양이 다른 이유는 사람의 팔하고 박쥐의 날개를 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사람의 팔하고 박쥐의 날개. 자, 사람의 팔과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하고 박쥐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 다르죠. 그렇죠? 박쥐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개가 사람의 팔처럼 생각하는 이 날개가 조금 다르게 모양이 바뀐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동기관은 생물이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생물이 환경에 따라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사기관은 얘랑 좀 달라요. 상사기관은 발생 기온이 달라요. 아까 상동기관은 발생 기온이 같다고 했었죠. 상사기관은 발생 기온이 다르지만 비슷한 겉모양과 기능을 갖는 기관이 있는데 얘를 상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두루미의 날개하고 나비의 날개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겉모양이 같아요. 그렇죠? 겉모양은 같지만 발생 기원이 다릅니다. 두루미의 날개는 앞다리예요. 앞다리가 변한 것이고요. 얘는 두루미죠.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한 것이고 곤충의 날개, 즉 나비의 날개는 몸의 표피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발생 기온은 다르지만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두루미하고 나비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날아다녀야죠. 그러니까 날아다녀야 하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가 두루미의 앞다리가 날개처럼 변한 것이고요. 곤충의 표피 즉 나무의 거미가 아니죠. 예, 나비의 표피가 날개처럼 변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까 흔적기관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흔적기관은 예전에는 그 기능이 있었는데 점점 퇴화하여
흔적만 나는 것을 흔적기관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고래의 뒷다리하고 대표적으로 요 사람의 꼬리뼈, 그다음에 귀를 움직이는 근육. 예전에는 귀가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니까 귀를 움직이는 근육처럼 이런 것들이 흔적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를 비교해서 진화의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의 지리적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증거.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캥거루 있죠? 캥거루는 어디에만 분포합니까?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에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리너구리를 본 적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그때 여행 가가지고 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오리는 너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오리 너구리 비슷한 거랑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요 캥거루하고 오리 너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발견이 되고 다른 대륙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쵸? 떨어져 있어서 오스트레일리아 생물이 다른 대륙의 생물과는 별도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분포를 통해서 캥거루하고 오리너구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만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가 뭐냐면 핀치예요, 핀치. 근데 갈라파고스 제도는 어디 있냐면 이쪽 남아메리카 왼쪽에 이런 섬이 하나 있어요. 섬에 엄청나게 많은 섬이 있는데 그 섬들마다 먹이들이 다 다르게 분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를 확대해 보면 이런 막 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쪽 섬에는 이제 선인장이 주로 있었고요. 이쪽 섬에는 좀 딱딱한 열매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고요. 이쪽 섬에는 곤충만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사는 핀치는 얘네들을 먹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곤충을 먹는 핀치는 곤충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작으니까. 그러면 부리가 약간 좀 날카로워야 되겠죠. 뾰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매나 씨를 먹는 핀치는 이 열매가 좀 딱딱하니까 얘를 딱딱딱딱딱딱 잘 깨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리가 좀 두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인장을 먹는 핀치도 이 선인장을 먹으려면은 이 부리가 좀 길거나 조금 얍실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먹이들의 이 환경에 의해서 이 부리들이 그 먹이를 잘 먹을 수 있게끔 점점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새잖아요. 핀치라는 같은 새더라도 이 주변 환경, 즉 먹이라는 이 환경이 달라진다면 그 환경에 맞게 이 부리가 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죠.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요 핀치들도 그 주변 환경, 즉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세 가지를 배웠어요. 생물의 진화의 증거 한번 정해볼까요? 생물의 진화 증거. 첫 번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화석. 두 번째, 몸의 구조. 구조 중에서 뭐 있어? 상, 동, 상, 사, 그 다음에 흔적, 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었고, 세 번째는 지리적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